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그리스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그리스에 공을 많이 들이면서 그리스의 전투기 사업, 군함 사업 다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의 군함 사업에 프랑스가 다 먹었는데 이만큼 입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이 잠깐 스톱을 선언해버렸습니다.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호주에서 잠수함 때문에 완전히 지금 기분 나빠 있는데 또 그렇게 되게 생겼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분석해보고, 또 일본이 F-15J 전투기 지금 203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98대 완전히 최신형으로 개량할 뻔했다가 비용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틀어져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한다고 결정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비용 문제로 극심한 잡음에 시달렸던 일본의 F-15 성능 개량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98대 개량에 35억 달러, 대당 약 3,600만 달러 선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2022년부터 기존의 F-15CJ, DJ 전투기 98대에 대한 성능 개량 작업, 이른바 재팬 슈퍼 인터셉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NHK가 12월 11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프로그램의 최종 비용이 35억 달러에서 합의되었으며, 이는 비용 상승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LRASM 공대함 미사일 통합을 포기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F-15CJ, DJ의 LRASM 공대함 미사일과 제즘-ER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해서 F-15EX급의 멀티롤 전폭기로 환골 탈퇴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총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비용의 2배에 가까운 55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자 사업을 중단하고 재협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일본이 개량하는 F-15JSI는 F-15EX와 거의 동일한 성능의 멀티롤 전투기로 신형 APG-82V1 에이사 레이더, 신형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항공 전자 장비의 전면 교체, 신형 전자전 시스템, 신형 무장 장착대 등을 도입해 전반적인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98대의 F-15JSI 성능 개량을 일본 국내에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일본의 성능 개량 F-15JSI가 2023년부터 롤아웃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공군의 F-15K 성능 개량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F-15CD형을 라이센스 생산했죠. 미쯔비시에서 라이센스 생산했는데 그게 바로 F-15CJ, DJ, 2인승은 CJ 그리고 2인승은 DJ죠. 완전 제공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중전만 하는 그런 제공기였는데, 이걸 일본이 요즘 뭐 적기지 선제 타격이다, 뭐 공세적 전수방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접한 국가를 폭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F-15를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그거 우리 좀 하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블로 뛰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니들 공부하는 것보다 우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은 LRASM이라고 하는 스텔스 인공지능 공대함 미사일도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리고 또 제즘-ER 사거리 970km짜리 그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장착하고 이제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야, 지금 이 F-15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 EX급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나라, 또 하고 싶다고 하는 나라, 뭐 싱가포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F-15 CJ, DJ 이것만 그냥 제공기야. 나머지는 스트라이크 이글을 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스트라이크 이글과 그냥 이글은 달라. 그래서 니들이 스트라이크 이글처럼 장거리 공대지,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운영하려고 하면은 기골 보강에서부터 할 게 너무 많아서 니들 이 돈으로는 안 돼. 그래서 55억 달러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98대 업그레이드 하는데 55억 달러면 이게 뭐 대당 그 한 대당 뭐 한 600억 원, 700억 원 이렇게 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달째 안 하고 있다가 최종 합의를 본 게 35억 달러를 하면서, 문제는 LRASM과 제즘-ER은 빼자. 그래서 그냥 완전 제공기로만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줄게. 그 대신 니들이 만들고 있는 12식 공대함, 뭐 17식 공대지 이거 니들 스스로 다뤄라.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열어줄게. 소스 코드 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아. 미국제 무기를 사서 장착을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미국제 무기를 소스 코드를 열어보고 거기다가 국산 무기 개발해서 장착하는 거 사실은 이게 더 좋죠. 뭐 일본이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허락만 해주면 우리 거 개발해서 갖다 붙이면 F-16, F-15K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미국은 일본의 무장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전력에 아주 강력한 일본의 F-15 이걸 뭐 98대니까 거의 100대 가까운 전력을 투입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일본은 또 자기들 국산 무기와 이 세계 최강의 어떤 이 하드웨어를 가진 F-15 시리즈를 결합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해서 35억 달러에 하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 F-15K 여기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9세대 전투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공군이 뭐 전투기 전력 느리고 다 좋은데 이 F-15K 전투기 이미 우리가 지금 뭐 10여 년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생각을 아직도 하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고 있다. 그래서 중기 계획도 안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기들 업그레이드하고 일본도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지금 들어가야 우리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라인 다 닫혀버리고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그 라인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 F-15K가 이렇게 일본의 F-15 CJ, DJ 업그레이드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F-15 EX 버전, 그야말로 공대지 폭격 능력 다 가지고 있는 LRASM, 제즈미R 다 때릴 수 있는 이런 버전으로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주 잠수함 사건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미국이 이번에는 그리스에서 비슷한 행동을 취하고 나와서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마크롱에게 뭔가 감정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미 국무부가 그리스에 69억 달러 규모의 신형 전투함 판매와 25억 달러 규모의 메코급 호위함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각각 승인했으며, 이는 이미 그리스와 전투함 판매 계약을 합의한 프랑스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프랑스 TV24 채널이 현지 시각 12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국방부가 12월 10일 록히드 마틴의 LCS 개량형 스텔스 호위함 4척과 25억 달러 규모의 메코급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9월 양해 각서가 체결된 프랑스와 그리스 사이의 전투함 구매 계약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우리는 그리스에 3척의 호위함을 판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초도함을 인도할 것이다 라며 이번 사업의 승자는 정해졌고 미국의 제안은 더 이상 그리스의 협상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9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와 3척의 FDI급 호위함을 도입하고 한 척을 옵션으로 행사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양측은 약 30억 유로에 달하는 이번 계약을 올해 말까지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프랑스가 거머쥔 그리스 해군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데요. 만약 그리스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미국 모델을 구입할 경우에 오커스 판문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 LCS 프리덤이죠. 이 프리덤 미국에서는 완전 망한 모델인데 이걸 업그레이드 또는 개량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리스의 전투함으로 팔겠다라고 국방부가 발표했고 판매 승인한다. 그리고 국무부는 그걸 69억 달러 이내에서 협상해라 라고 또 국무부까지도 이렇게 나왔어요. 69억 달러면 한 8조 원 되는데 정말 뭐 미친 가격이죠. 아니 뭐 3천 몇백 톤짜리 이 군함 이게 뭐 이지스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4척인데 8조 원, 물론 8조 원이 아니고 뭐 한 6조 원 또는 5조 몇천억 이 정도에서 맥시멈 8조 원이니까 합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어쨌든 정말 그것도 사실은 미친 가격이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발표를 했고, 또 프랑스는 그리스와 이 군함을 팔기로 MOU를 체결하고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것도 이제 FDI급이라고 하는데 4,400톤 작죠? 4,400톤짜리 군함이 자기네들 이제 이 MOU 체결한 가격으로 보면 1조 3천억 원 우리 돈으로 거의 뭐 우리 이지스 한 척 가격인데 이게 뭐 이지스 레이더기를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앞에 아스터 15 또는 아스터 30 이 중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들어가고 그것도 32발밖에 32셀. 그래서 이런 그냥 뭐 적당한 군함인데 이거를 적당 1조 3천억 원. 그리스가 사실은 원조 조선 강국이었죠. 그런 그리스가 자기네들이 군함을 못 만들고 이렇게 외국에서 도입을 하는데 눈탱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맞는데 그럼 프랑스는 어쨌든 뭐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분쟁에 프랑스는 즉각 샤를 드골 항공모함, 미스트랄 강습 상륙함, 라팔 전투기 이런 거 막 파견해서 엄청나게 서비스했죠. 라팔 전투기 즉각 팔고 또 중고로 그 새것 같은 중고 아주 싼 가격에 또 뭐 제공해주고 이러면서 그리스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미국이 잠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프랑스가 이 FDI에다가 지금 그리스 국기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홍보 CG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잠깐 뭐 하는 짓이야? 우리도 팔 거야. 바로 얼마 전에 프랑스가 500억 달러 규모의 그러니까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판매 계약을 호주하고 12척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건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필요 없었어도 우리가 핵 잠수함 팔 거야. 이렇게 해서 엎어버렸죠. 여기에서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 있는데 또 이렇게 2차전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그래서 같은 날 12월 9일 날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정치적 보이콧 여기에 좀 동의를 해달라라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크롱은 우리는 뭐 인정 안 한다. 우리는 간다. 또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렇게 우리 군함 팔 거야. 그리스에. 그러니까 니들 잠깐 동작 그만. 이렇게 된 게 마크롱이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문제 없다고 보는데 라고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국제정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오늘의 적은 내일의 친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이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험난한 이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정말 참 피도 눈물도 없네요. 그리스의 군함 사업 누가 승자가 될지 몰라도 만약에 마크롱이 다 이렇게 해놓고 패한다. 대통령 선거에까지 지장이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